지금부터는 두 번째 파트인 그 웹 데이터 컬렉션, 즉 웹 스크래핑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고요. 자, 웹 스크래핑은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웹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웹 스크래핑이라고 합니다. 자, 웹에는 어떠한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데이터가 있죠. 맞나요? 그리고 이 웹이라고 하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웹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넷을 의미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들을 하죠. 무엇을 하죠?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에 접속을 해가지고 무언가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스마트폰을 이용해가지고 인터넷에 접속해서 무언가를 할 수도 있잖아요. 무엇을 해요, 여러분들? 공부하나요? 주로? 공부만 해요? 아니죠. 게임도 하고, 친구들이랑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뭐 신문 기사도 보고, 동영상도 보고, 뭐 여러 가지들을 하잖아요. 그러한 웹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거의 모든 것들이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냐면, 무엇을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되냐면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루어지게 된다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신문 기사를 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신문 기사에 대한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동영상을 본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동영상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친구들이랑 어떠한 뭐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 메시지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웹에 존재하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데이터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하면, 물론 이제 다른 랭귀지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이 수업에서는 파이썬을 사용을 해가지고, 그러한 웹에 존재하는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웹에 있는 데이터를 왜 수집을 하는지에 대해서 기억을 해야 된다고요. 웹에 있는 데이터를 왜 수집을 한다라고 제가 학기 초에 얘기를 했었죠. 무엇을 위해서? 물론 이제 웹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트라이를 해볼 수 있는 거죠. 이러한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면 되는구나. 이러한 데이터는 어떻게 수집하면 되는구나. 이런 거를 알기 위해서 혹은 연습하기 위해서 웹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을 할 수도 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데이터를 수집해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분석을 왜 하는 거예요? 분석 자체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석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도출하고자 하는지 혹은 얻고자 하는지를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를 분석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러분들이 애초에 가지고 있는 어떠한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혹은 어떠한 특정한 현상에 대한 인사이트를 발견하기 위해서 그러한 문제 관련된 혹은 그러한 현상 관련된 데이터를 수집을 한 다음에 분석을 한단 말이에요. 보통 이러한 과정을 연구의 과정이라고 하죠. 리서치라고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가 있죠. 웹에 있는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베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고, 뭐 실험을 통해서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고, 아니면 뭐 지나가는 사람들을 관찰을 해가지고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도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형태의 혹은 종류의 데이터가 있는데, 이 수업에서는 여러분들은 어떠한 데이터를 다루는 거예요? 웹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다룬다고요. 다르게 표현하면 웹에 있는 데이터를 어떻게 수집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먼저 공부를 하고, 그러한 방법을 익힌 다음에 그러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물론 굉장히 여러 가지 분석 방법들 중에서 기초적인 몇 가지만 배우긴 하지만, 웹에서 수집한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이 수업을 통해서 공부를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왜 데이터를 수집하고 왜 분석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 사회 문제 관련된 어, 답을 찾고 싶어 혹은 인사이트를 발견하고 싶어라고 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문제와 관련된 데이터를 웹에서 수집할 수 있고, 그렇게 수집한 데이터를 이 수업을 통해서
혹은 뭐 다른 수업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들이 뭐 책을 통해서 공부한 데이터 분석 방법을 적용을 해 가지고 분석을 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사회 문제에 대한 어떠한 그 답을 찾거나 인사이트 혹은 솔루션을 찾아서 제시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사회에 어떠한 컨트리뷰션을 할 수 있는 거라고요. 어쨌든 거기까지 가지 않더라도 그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궁극적인 골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을 한다라는 것을 감안을 하고 기억을 하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 웹에 있는 데이터를 몇 개 살펴볼게요. 자, 웹에 있는 데이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를 통해서 혹은 그 랩탑을 통해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특정한 웹페이지 형태로 보여지게 됩니다. 얘네들이 어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되는 거고요. 얘네들을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맞나요? 이런 웹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무엇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어떠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보고 있죠, 우리가? 인터넷을 사용할 때 여러분들이 쓰는 프로그램이 뭐예요? 브라우저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 인제 파이어폭스고 뭐 아까 봤던 얘는 크롬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익스플로러가 있을 수도 있고 뭐 맥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그 브라우저를 사용을 하잖아요. 그 브라우저의 역할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웹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를 다른 컴퓨터에서 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다른 컴퓨터, 우리가 인제 그러한 컴퓨터를 보통 무슨 컴퓨터라고 부를까요?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를 우리가 보통은 서버라고 부르죠. 서버도 하나의 컴퓨터가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여러분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에 대한 데이터가 저장이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컴퓨터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사용을 하는 특정한 웹 브라우저가 예, 여러분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에 대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 컴퓨터에 연결을 해 가지고 그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1차적으로 받은 다음에 그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를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끔 요렇게 예쁘게 디스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브라우저의 역할이에요. 알겠나요? 여러분들이 뭐 요러한 정보를 수집을 하고자 하는 경우도 있겠죠. 영화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영화에 대한 제목이나 아니면 뭐 감독 이름이나 아니면 평점이나 뭐 이런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웹으로부터 다운로드 받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면 웹 스크래핑이라고 하는 방법이에요. 알겠죠? 그러한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고 그리고 예. 신문 기사를 볼까요? 요것도 인제 하나의 웹페이지가 되는 거고 어떠한 데이터를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브라우저가 이러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 네이버라고 하는 회사에 존재하는 어떠한 컴퓨터가 되겠죠. 그 컴퓨터에 접속을 해 가지고 접근을 해 가지고 요 데이터를 1차적으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로우한 데이터를 그냥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지고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끔 요런 식으로 디스플레이를 한단 말이에요. 누가요? 브라우저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가 뭐 신문 기사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기사의 내용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신문 기사에서 사용이 된 이러한 사진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한 웹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을 때 사용하는 방법을 우리가 웹 스크래핑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이 페이지를 보죠.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이러한 특정한 웹페이지가 보여주고 있는 정보 중에 일부 예를 들어서 뭐 이 책의 제목, 역사의 역사 아니면 책에 대한 평점 정보를 파이썬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받고자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브라우저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내용을 직접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브라우저는 서버로부터 로우한
원본의 데이터를 1차적으로 여러분들 컴퓨터로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정해진 규칙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사용자가 보기 편하게끔 디스플레이하는 역할을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외부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데이터는 무엇이냐면 이러한 웹페이지를 보여주는 데 필요한 로우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 거예요. 알겠나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1차적으로 로우한 형태의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고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추출한다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책의 제목이나 평점을 원본 데이터, 로우한 데이터로부터 추출을 해야겠죠. 그래서 파이썬을 이용해서 웹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수집하는 단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 로우한 데이터를 다운로드를 받는다고요. 그러한 데이터는 로우한 데이터는 어떠한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서버라고 하는 컴퓨터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요. 그 서버에 여러분들이 무엇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파이썬을 이용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이러한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하는 게 아니라 파이썬을 가지고 웹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 대한 원본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컴퓨터, 즉 서버 컴퓨터에 접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접근을 해가지고 어떠한 데이터를 1차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요? 해당 웹페이지의 로우한 데이터를 서버로부터 다운로드 받는다고요. 그 로우한 데이터에는 여러 가지 서로 다른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겠죠. 맞나요? 그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정보만을 추출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추출하고자 하는 혹은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정보만 추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책의 제목이 될 수도 있고 책의 가격이 될 수도 있고 평점이 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크게 두 단계로 웹에 있는 데이터를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수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두 단계가 뭐라고요? 첫 번째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로우한 데이터를 다운로드 받는다. 어디로부터? 해당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서버 컴퓨터로부터. 두 번째는 뭐예요? 로우한 데이터 안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 플러스 그 외에 여러 가지 또 다른 정보들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정보들 중에서 여러분들은 무엇만 추출을 해야 된다? 여러분들이 뽑고자 하는, 추출하고자 하는 혹은 다운로드 받고자 하는 정보만을 추출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두 단계를 거치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웹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거죠. 추출할 수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특정한 웹페이지에 대한 로우한 데이터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를 1차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왜? 파이썬을 이용해서 우리가 그러한 데이터를 1차적으로 우리의 컴퓨터로 다운로드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 페이지에 로우한 데이터가 무엇인지를 볼게요. 그 로우한 데이터를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웹페이지에서 이거를 크롬, 여러분들 크롬 많이 사용하죠? 대부분들 크롬 쓰나요? 크롬에서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 웹페이지의 로우한 데이터를 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우스의 오른쪽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클릭을 하면은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는데 그중에서 페이지 소스 보기라고 하는 메뉴가 있어요. 보이나요? 예, 얘를 클릭하면 이러한 웹페이지가 나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로우한 데이터라고요. 이러한 데이터를 우리가 소스 코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소스북이라고 나온 거예요. 브라우저마다 약간씩 달라요, 메뉴가. 뭐 어떤 브라우저 같은 경우에는 소스 코드 보기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기도 해요. 그래서 얘를 클릭해서 보면은 해당 웹페이지에 로우한 데이터, 즉 소스 코드를 볼 수가 있다고요. 자, 여러분들이 서버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드 받는 게 무엇이라고요? 얘라고요, 얘.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 로우한 데이터, 즉 소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파이썬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컴퓨터로 1차적으로 다운로드 받아요. 오케이?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게 무엇이라고요? 이 여러 가지 정보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이 로우한 데이터, 즉 소스 코드에 포함이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 책의 제목이라면 책의 제목만 추출을 해야 된다고. 응? 자, 그러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이 소스 코드에서 추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 소스 코드가 어떠한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구성적인 특성을 파악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만을 추출할 수 있는데, 이 소스 코드는 기본적으로 무엇으로 작성이 되어 있냐면 여러 가지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HTML, XML 이러한 랭귀지가 되는 거예요. 얘네들도 파이썬과 같은 또 다른 종류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예요. 자, 소스 코드는 무엇으로 작성이 되어 있다고요? 여러 가지의, 한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 가지의 컴퓨터 프로그래밍 랭귀지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무엇이요? 어떠한 특정한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 로우한 데이터가. 그런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몰라도 되냐면 어떠한 랭귀지로 작성이 되어 있는지를 몰라도 돼요. 혹은 소스 코드를 작성할 때 사용이 된 특정한 프로그래밍 랭귀지에 대해서는 몰라도 됩니다. 그러한 내용은 웹 데이터 콜렉션이랑은 전혀 상관이 없어요. 전혀까지는 아니겠지만 많은 부분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이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태그라고 하는 것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태그가 무엇이냐면 이런 애들이죠. 그래서 소스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꺽쇠 가로로 각가로로 표현이 되어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지금 이제 타이틀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가 되는데, 얘네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얘네들이 뭐예요? 태그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보통 하나의 태그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로 다른 두 개의 태그들의 페어로 되어 있어요. 하나의 태그는. 그래서 앞부분에 나오는 태그를 우리가 시작 태그라고 하고요. 해당 태그에. 그리고 뒷부분에 나오는 태그를 우리가 해당 태그의 끝 태그 혹은 엔드 태그라고 합니다. 근데 엔드 태그 같은 경우에는 태그의 이름 앞에 어떠한 기호가 들어가 있냐면 얘가 들어가 있어요. 뭐예요? 슬래시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래시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시작 태그와 끝 태그를 구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어떠한 정보가 들어가냐면 텍스트 정보가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보게 되는 내용이라고요. 자, 여기에 지금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가 있잖아요. 맞나요? 그래서 얘가 뭐예요? 타이틀 태그의 시작 태그예요. 맞아요? 그리고 얘가 뭐예요? 슬래시가 붙었으니까 우리가 어떠한 태그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어요. 끝 태그, 엔드 태그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리고 그 사이에 어떠한 정보가 있어요? 어떠한 데이터가? 텍스트 데이터가 있는 거죠. 이 텍스트 데이터가 어디에 디스플레이가 되는 데이터예요? 여러분들이 원래 봤던 웹페이지에 디스플레이가 되는 텍스트 정보가 된다고요. 자, 그러면 이 타이틀 태그가 갖고 있는 이러한 텍스트 정보는 이 웹페이지에 어디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여기 있어요. 탭에. 탭을 보면 요거 보여요? 역사해 역사 하이픈 yes24 요 정보 있죠. 요 정보가 어디에 저장이 된 거예요? 타이틀이라고 하는 태그에 저장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면 다른 걸 하나 더 볼게요. 얘를 보죠. 돌베개 출판사 이름인데 얘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이거 아닌데 컨트롤 F가 안 되죠? 됐나? 컨트롤 F가 안 되네요. 갑자기. 얘네들도 다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는 거예요? 특정한 태그 안에 저장이 되어 있다고. 자,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되는 게 무엇이냐면 어떠한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는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무엇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요? 네,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의 태그는 보통 일반적으로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떠한 태그와 어떠한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의 태그가 시작 태그와 끝 태그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웹페이지를 통해서 보는 텍스트 정보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시작 태그와 끝 태그 사이에 저장이 되어 있어요. 알겠죠? 그 얘기가 무엇이냐면 여러분들이 웹에 있는 어떠한 특정한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고자 하는 경우에 어떠한 과정을 거치게 되냐면 크게 두 단계를 거친다고요. 첫 번째, 해당 웹페이지에 대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서버 컴퓨터로부터. 그리고 그러한 소스 코드 같은 경우에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어떠한 태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텍스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가 있다고요.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어떠한 특정한 방법을 사용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아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요. 접근을 한 다음에 그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면 되는 거죠. 그럼 끝이에요. 뭐가요? 웹 스크래핑, 웹 데이터 컬렉션. 응? 별게 아니죠. 별건가요? 해봐야지 알겠다고요. 자, 그래서 웹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지만 두 가지 단계가 필요한 겁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에 원본 데이터, 로우 데이터인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거. 이게 이제 첫 번째로 해야 되는 거고 그 작업을 위해서 우리가 특정한 모듈을 사용합니다. 파이썬에서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해요. 기본적으로. 비슷한 역할을 하는 또 다른 모듈이 있는데 걔는 이제 URL lib이라고 하는 모듈인데 얘는 그렇게 많이 사용되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버 컴퓨터로부터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듈이 무엇이다?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이 됩니다. 이 모듈이 가지고 있는 특정한 펑션을 이용해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으면 여러분들 컴퓨터로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소스 코드는 서로 다른 여러 개의 태그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떠한 태그를 찾아야 된다?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추출하고자 하는 텍스트 데이터, 텍스트 정보를 저장하고 있는 태그를 찾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찾아서 그 정보를 추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한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그 모듈,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클래스이긴 한데 일단은 모듈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클래스랑 크게 다르지 않으니까. 뷰티풀 수비라고 하는 모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웹 데이터 컬렉션, 웹 스크래핑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얘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다. 어디로부터? 서버로부터. 그리고 얘는 어떠한 역할을 한다? 소스 코드에서 특정한 태그를 찾고 해당 태그가 갖고 있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거예요. 알겠나요? 보여줄게요. 그것까지만 하고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자, 여기에서 이 웹페이지에서 여러분들이 수집하고자 하는 정보가 요 책의 제목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럼 일단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리퀘스트라고 하는 파이썬에서 제공이 되는 모듈을 사용을 해가지고
이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어디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서버 컴퓨터로부터 다운로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해당 컴퓨터, 해당 서버 컴퓨터의 주소를 알아야 돼요. 그 주소가 무엇이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웹페이지의 주소가 됩니다. 이 주소죠. 얘를 뭐라고 불러요, 우리가? 무슨 주소라고 부르죠? 이러한 주소를, 특정한 웹페이지의 주소를 URL 주소라고 하죠. 이 웹사이트 주소인데 URL 주소예요. 유니폼 리소스 로케이터의 약자예요. 유니폼 리소스죠. 리소스가 뭐예요? 소스 코드라고요. 그거의 로케이터, 위치를 알려주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서버 컴퓨터의 주소.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서버 컴퓨터가 이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어떠한 특정한 폴더에 저장을 하고 있겠죠. 그 폴더에 대한 주소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 서버 컴퓨터 주소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어떠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이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저장하고 있는. 그래서 얘를 이용해서 서버 컴퓨터에 우리가 접속을 해야 돼요. 접속을 해가지고 이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다고요. 어떠한 모듈을 사용해서? 어떠한 모듈을 사용해가지고요?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해서. 그래서 한번 해보죠. 자, 리퀘스트 모듈을 사용하려면 일단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죠? 특정한 모듈을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상에서 사용하고 싶어 혹은 파이썬에서 사용하고 싶어 임포트를 해야 돼요. 어떠한 키워드를 사용해서 임포트라고 하는 키워드를 사용해서 이렇게 되죠. 그리고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은 모듈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펑션들을 저장하고 있다고요. 그 여러 가지 펑션들 중에서 우리가 특정한 하나의 펑션을 이용해서 서버에 접속을 하고 서버로부터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펑션이 무엇이냐면 get이라고 하는 펑션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자, get은 기본적으로 어떠한 인자를 받냐면 접근하고자 하는 서버 컴퓨터의 URL 주소, 즉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웹페이지의 URL 주소를 문자열 형태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브라우저에서 얘를 카피해가지고 인자로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 그 결과가 어디에 저장이 되냐면 여기에 저장이 되죠. R이라고 하는 변수에. 끝났어요. 근데 R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사실 변수라기보다는 하나의 오브젝트, 객체라는 것인데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R이라고 하는 애가 여러 가지의 서로 다른 또 다른 하위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위 변수들 중에서 텍스트라고 하는 변수가 있어요. 해당 변수에 어떠한 내용이 저장이 되어 있냐면 여러분들이 접근하고자 하는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가 저장이 되어 있어요.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되죠. 소스 코드. 보여요? 타이틀 태그도 보이고 여러 가지가 보이죠? 이게 뭐라고요? 해당 웹페이지의 소스 코드예요. 얘는 무엇과 동일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브라우저를 통해서 봤던 이 소스 코드랑 동일한 거라고. 근데 이 소스 코드는 누가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파이썬이 다운로드 받은 거 아니죠? 브라우저 상에서 보고 있는 소스 코드는 브라우저가 다운로드 받은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주피터 노트북 상에서 보고 있는 이 소스 코드는 누가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파이썬이 다운로드 받은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얘가 다운로드 받은 거예요. 리퀘스트라고 하는 모듈에서 제공이 되는 get이라고 하는 펑션이 브라우저의 역할을 한 거라고요.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는. 자, 그래서 얘를 보면 여러 가지 태그들로 저장이 되어 있다,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았어요. 첫 번째 과정을 수행을 했다고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 가지의 태그들 중에서 무엇을 구성하고 있는 소스 코드를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태그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아서 그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텍스트 정보를 추출하면 된다고요. 그럴 때 사용하는 모듈이 무엇이라고요?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거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이 타이틀 태그 안에 들어있는 책의 제목을 추출을 하고자 한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러면 뷰티풀 숲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타이틀 태그를 찾고 그 태그에 접근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태그가 저장을 하고 있는 역사의 역사라고 하는, 물론 이제 S24도 있지만 이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 된다고요. 그 내용은 그 중간고사 끝나고 제가 디테일하게 설명을 할 건데 여기서 어떻게 하는지만 그냥 보여줄게요. 전반적인 순서를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일단 임포트를 해야 되는데 사실 정확하게 말하면 뷰티풀 숲은 모듈이 아니라 클래스예요. 클래스가 무엇인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 클래스는 어디에 저장이 되어 있냐면 BS4라고 하는 뷰티풀 숲 4의 약자예요. 거기에 저장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임포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에요? BS4라고 하는 모듈에서 무엇만 임포트를 하는 거예요? 뷰티풀 숲이라고 하는 클래스만 임포트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얘를 우리가 어떻게 쓰게 되냐면 이런 식으로 씁니다. 요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을 할 거고 이런 식으로 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통해서 우리가 그 소스 코드에 저장이 되어 있는 태그들을 탐색할 수가 있어요. 이 숲이라고 하는 변수를 통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이 우리가 접근하고자 하는 태그의 이름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태그의 이름이 뭐였어요? 뭐였죠? 타이틀이죠. 타이틀을 치면 돼요. 그럼 찾아줬죠.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아서 접근을 한 거예요, 지금.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이 태그가 저장하고 있는 우리가 최종적으로 원하는 이 텍스트 데이터를 추출을 해야겠죠. 맞아요? 어떻게 하냐면 특정한 태그를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텍스트라고 하는 키워드만 붙여주면 돼요. 끝이에요. 그럼 뭐가 끝난 거예요? 웹 스크래핑이 끝났다고요. 간단하죠, 생각보다. 아니에요? 디테일한 내용은 시간 관계상 조금 생략을 하고 설명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해를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디테일한 내용이 아니라 전반적인 순서라고요. 디테일한 내용은 중간고사 끝나고 다시 제가 설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고 소스 코드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에 그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여러 개의 태그들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담고 있는 태그를 찾아서 그 태그에서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추출하면 무엇이 끝나는 거예요? 웹 스크래핑이 끝나는 거죠. 물론 이렇게 추출을 한 다음에 얘를 보통은 외부의 텍스트 파일에 저장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왜? 얘가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의 데이터예요? 보면 양 끝에 작은 따옴표가 있죠. 그래서 문자열 데이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쉽게. 여러분들이 텍스트 파일로 굉장히 쉽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변수로도 이렇게 일단 저장할 수 있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